안녕하십니까. 어디어차 장기렌터카 김 대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기렌터카 반납 금지입니다. 장기렌터카가 운영기간이 끝나면 인수와 반납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반납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김 대표는 장기렌터카 반납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유를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장기 렌터카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잔존 가치가 그 4년 이후에 그 차의 잔존 가치를 금액을 설정할 때 좀 안전하게 설정한다는 것이죠. 이 차종은 뭐 4년 이후에 우리가 뭐 50%를 설정을 해줘도 60%로 설정을 해줘도 충분히 반납을 받아서 팔아도 남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혜택을 장기 렌터카 본사에서 누리는 것보다는 이용객인 나에게 선택권이 있으니까 반납과 그리고 인수의 선택형으로 장기 렌터카를 계약한 경우에는 잘 선택하셔서 잔존 가치보다 시세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 이후 4년 이후에 봤을 때, 그러면은 그 이익을 고객님이 누리시라는 입장에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렌터카 회사 입장에서 잔존 가치를 뭐 무한정 높게 해놓을 리는 없잖아요. 왜냐면 반납되는데 그 차가 시세가 안 나와.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는 싸게 렌트를 해줬는데 잔존 가치가 높을수록 월 렌트료가 싸지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 높이지가 않아요. 렌터카 회사에서는 충분히 나중에 반납 받아서 경매나 수출이나 이런 형식으로 판매를 했을 때 잔존 가치보다 높게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계나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잔존 가치를 잡아주는 것이죠. 근데 그 잔존 가치의 가치가 렌터카 본사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잔존 가치가 안 나오게 되면 전부 다 렌터카 회사의 손해로 잡히잖아요. 그게 적자로 잡히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에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물론 경쟁이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그렇게 싸게 잡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기 때 저희 같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반납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반납일이 뭐 이번 달 15일이다 라고 했을 때 반납을 그때 딱 했어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차가 또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새로운 차가 15일 날 딱 나오나요? 그렇게 정말로 완벽하게 그렇게 계획을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새로운 차는 뭐 납기가 오래 걸려서 2달 있다 나올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납기가 오래 걸릴까봐 미리 계약을 해놨는데 그게 너무 일찍 나와버린 거죠, 새로운 차가. 그런데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아직도 반납기일이 한 2달 남았고, 그런 경우는 어때요? 승계를 해줄까? 승계 올렸더니 승계자가 또 바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2달 동안 차를 렌트료를 2개나 내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문제는. 예, 얼마 전에도 제가 그랜저 그런 고객을 봤었고요. 승계자 찾고 있었는데 승계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6개월 동안 남았는데 덜컥 그냥 차가 이제 나온 거예요. 자기가 또 원하는 차가 또 나왔다 그래가지고 덜컥 계약을 한 거예요. 승계가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2달 동안 렌트비를 2개 다 내시다가 결국은 승계 지원금을 많이 내주시고 나서 승계자를 찾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손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 어기어차 장기 렌터카에 문의를 주시게 되면 이런 일은 방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잔존 가치는 보수적으로 좀 책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는 반납만 딱 선택한다고 한다면 반납일에 맞춰서 새로운 차가 딱 날짜 맞춰서 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 어기어차 장기 렌터카에서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컨설팅을 잘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선택의 기로에서 만약에 내가 이 차가 마음에 들고 나는 이거를 인수해서 타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고민이 없습니다. 만약에 잔존 가치의 금액보다 시중에서 평가하는 이 차량의 기준이 반납기일에서 그 시점에서 봤었을 때 가격이 좀 괜찮다, 그리고 차도 잘 관리가 됐다 내가, 그러면 인수해서 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인수해서 타고 다니시는 거를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약에 시장에서
이렇게 내 차의 시세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차 상태도 너무 안 좋아. 차 상태도 아주 안 좋고 차량의 시세도 굉장히 안 좋아요. 잔존 가치는 2천만 원인데 중고 시세는 막 1,600만 원밖에 안 돼. 그럴 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반납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납을 찬성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흔하다, 흔하지 않다? 예, 흔하지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잔존 가치보다 중고차 시세가 높은 경우가 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기렌터카 반납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선택의 기로에서 차량 상태가 좀 이렇게 좀 높고 좋다. 그리고 내가 인수하고 싶다. 그러면 인수해서 사라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상태도 좋고 중고차 시세도 잔존 가치보다 높다. 그런데 나는 이 차를 타고 싶지는 않아. 그리고 난 다른 차를 탈 거야. 그런데 차량의 시세가 좋은데 괜히 내가 반납하면은 좀 손해보잖아요. 중고차 잔존 가치는 2천만 원 설정되어 있는데 중고차 시장 가치는 2,200만 원, 2,300만 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인수해서 팔아도 남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인수해서 팔아도 되기는 되시는데 손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에서 손해가 납니까? 내가 인수를 해서 다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비용에서 취등록세하고 증지세 이렇게 채권 이런 것 때문에 한 8%가 들어가잖아요. 2천만 원이면 160만 원이라는 돈이 세금으로 정부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이 날아가잖아요. 설사 잔존 가치가 2천만 원에 인수해서 2,200만 원에 다시 판다고 하더라도 4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매매상사 딜러가 또 깎으면 이거 2,200일 줄 알았는데 흠집이 좀 있네요. 이런 것 때문에 깎이게 되면은 괜히 헛수고 한 꼴이 된 거죠. 막 구청 가서 등록하고 보험 들었다가 해약하고 이런 것들이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저희 어기어차 장기렌터카 전화를 주시게 되면 저희는 이런 큰 메이저 금융권이랑 장가 보장 업체로 좀 등록돼 있는 좀 매매 상사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큰 이렇게 중고차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좀 협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 저희 매매 기업이랑 저희가 잘 협력을 해서 일단은 렌터카를 승계를 처리해 드립니다. 어느 시점에 고객님이 새 차가 나오는 시점에 딱 맞춰서 그거를 승계한 다음에 매매 상사에서 완납을 해서 매매 상사가 이전해 갑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취등록세나 이런 관련된 8%가 들어가지가 않고요. 또 만약에 이거를 진행하신 분이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사업자가 이거를 받았다가 다시 매매상사 팔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부가세까지 10% 납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차량을 사왔을 때는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데 매매상사로 차를 팔 때는 부가세를 또 10% 납부하라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손해입니까? 18%가 손해가 납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거의 한 400만 원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0만 원 이익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200만 원의 적자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매매 상사로는 또 승계를 안 해주려고 하는 또 렌터카 회사나 캐피탈 회사도 있어요. 한 5개 정도 회사가 그렇습니다. 좀 큰 회사가 그래요. 롯데나 SK나 KB나 JB 우리 캐피탈이나 요런 좀 회사들이 아무래도 현대캐피탈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중고 사업부를 운영하거나 인중중고차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회사들이 매매 상사로는 승계를 안 해줄 거예요 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만약에 만기 시에 인수와 반납에 대한 자유권을 줬다고 한다면, 그런 권한을 준 상품이라고 한다면 내가 승계자를 찾았는데 승계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아마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해결이 되겠지만 어쨌든 한 5개를 회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캐피탈 회사들은 대부분 매매 상사로 승계해서 완납하는 것들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렌터카를 타고 있다가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6개월 정도 남았고 한 3개월 남았다. 그럴 때는 저희 어기어차 장기렌터카에 전화 주시게 되면 차량이 이중으로 잡혀도 손해가 나고 또 차량이 어쨌든 내가 원하는 차가 늦게 나와서 차량에 공백이 생겨도 내가 손해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저희하고 미리 상의를 주시면 중고차의 시세 분석팀이 그걸 잘 조회를 해서 저희가 매매 상사 쪽으로나 이렇게 승계 완납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어느 정도 조건으로 승계 완납해 드릴 수가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새로운 차를 이제 저희하고 함께 찾아서 계약을 하시죠. 그러면 차가 나왔을 때 딱 그 날짜에 승계를 받아가면 매매 상사에서 그러면 딱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가 이중으로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차가 내가 원하는 차가 늦게 나와서 차가 공백이 생겨서 나는 차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불편함을 겪는 일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똘똘한 우리 어디어차 장기렌터까지 전화 주시게 되면 이런 시작과 마무리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어디어차 장기렌터카는요 차를 이렇게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운영 기간 동안에도 전국에 있는 수백 개의 저희 네트워크에서 뭐 광택샵이나 썬팅샵이나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반납 시기에도 저희 본부에서 중고차 시세 분석도 잘 해드리고 또 연계되어 있는 중고차 기업과도 잘 진행을 해서 이런 승계 완납이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고객님이 쓸데없이 이렇게 막 치동세단 막 이중을 내고 이런 일이 없게끔 잘 도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드린 말씀이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잘 안 가실 수가 있어요. 어려우시면 어떻다? 야, 내가 장기를 다 타고 있는데 난 이제 6개월 남았어. 전화 주시면 다 해결해 드립니다. 어려우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잘 컨설팅 해드리니까요. 저희는 매일 뭐 하는 일이 이거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 한번 딱 보시고 다 이해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그 전반적인 개념은 사실은 자동차 전문가들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면 내가 장기 렌트카 반납하는 게 한 6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전화 주셔서 저희하고 상담하시게 되면 저희가 새 차도 그렇고 또 반납하실 차도 최적의 조건으로 승계를 하든 인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다 처리해 드리고 새로운 차도 최저의 수수료로 경쟁력 있게 뽑아 드린다는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